이 영상을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개소리 하지 말라는 댓글을 다실 거예요. 의외의 사실 하나는 큰 엉덩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저도 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남자 오리궁뎅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연구에서는 오리궁뎅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남자는 상체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근육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절망적이실 수가 있는 건데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남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단련해야 할 근육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자들이 매긴 1순위는요. 정말 죄송한데 여자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35cm짜리 팔뚝을 볼 때 진짜 징글징글하게 섹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들은 아놀드처럼 48cm 정도의 팔뚝은 쳐야지 크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보통 남자들은 브래드 피트 정도의 37cm 정도의 팔뚝이 지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근육질의 팔이 매력적이라는 데는 모든 성별 그리고 피트니스 관계자들까지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남자들은 항상 필요한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또 여러 연구에서는 근력과 매력 사이에는 선형관계가 있다, 근력이 있는 만큼 매력도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근육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약간 할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질의 남성이 특히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볼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해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런 논문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근육질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자들에게 근육이 잘 먹히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오셨었겠지만, 사람에게는 인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인식이 할인을 치게 되는데, 인식은 좋은 것을 나쁘게 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것을 좋게 볼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자의 근육량을 매력으로 정비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근육질의 남자가 옷을 벗고 설치시는 모습은 그닥 현명해 보이지도 않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것 같다라는 어떤 인식의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자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옷을 벗고 설치시는 거 가능하면 여자랑 단둘이 있을 때여야만 한다. 알겠지? 두 번째는 진화적인 한계인데, 최고의 격투기 선수나 운동 선수들의 근육은 보디빌더들의 근육보다는 어딘가 좀 균형도 맞지 않고 한 곳만 발달돼 있거나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을 수가 있지만, 운동선수의 근육은 보디빌더의 근육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근육은 섹시하다라는 이 인식의 버튼을 바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웨이트한 근육으로는 누를 수가 없는 진짜 징글징글하게 섹시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육상 연습하는 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목동에 이제 선수분들이 다 모이셔서 연습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갔었는데 육상 카리나 김민지 선수 그때 봤었고, 저는 그때 김민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분의 그 몸매를 보는 순간, 야, 인플루언서 싹 가능한 정도 그 매력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빡 왔고, 육상을 하신다고 해서 몸매가 다 좋지는 않고 그냥 그분이 눈에 띄게 체형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한 반년쯤 있다가 제가 솔로지옥에서 그분을 보게 된 건데, 솔직히 육상 실력은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긴 했지만 그 몸매는 정말 빛이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저도 연예인분들을 좀 보기는 봤었는데 요 운동한 몸이라는 것에 진짜 섹시한 그 느낌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거기 남자 선수분들도 정말 많으셨는데, 이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몸매가 좋으시거든요. 이걸 말로 설명하잖아요. 바로 외설이에요. 진짜 생각조차도 예설입니다. 저 제가 그날 선글라스 안 가져간 것이 정말 천추의 한이 되었는데, 변태처럼 보일까봐 그늘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옆눈으로만 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오늘의 이 기억을 머릿속에 다 저장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피부의 질감, 억지의 다리 상태 요렇게 제 머릿속에 저장했는데, 요거는 그냥 저 혼자만 느끼겠습니다. 인식이 개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인데, 우리 주위에 뭐 인플루언서나 바디빌더급의 몸매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의 평균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일반인의 눈에 보디빌더의 근육은 그냥
이런 근육입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고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는 현대적인 보디빌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과도하게 근육질인 체형들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성의 선호도 또한 그런 체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죠. 다섯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의 차이인데 남성들은 무조건 근육량을 선호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기도 하고 특히 근육에 대해서는 그것을 되게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살이 찐 건지 몸이 단단한 건지 운동을 해서 이게 벌크업이 된 건지 원래 체형이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결론적으로는 여성분들이 근육을 좋아하시는 건 맞지만 그 근육이라는 건 막 과하게 섬세하게 막 발달된 그런 근육이라기보다는 운동 조금 하신 그 느낌 그런 냄새? 이런 정도만 풍기면 된다. 여성분들은 몸이 좀 단단해 보이면 아 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부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58%는 체지방률 13% 정도의 납작한 복부가 있는 체형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했고 39%는 체지방률이 8에서 10% 정도인 선명한 복근 가진 체형을 선호한다고 했고 3%는 과체중, 0%는 비만이라고 답했는데 같은 비만이라도 그냥 비만하고 근육 비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18세에서 39세의 미국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서양 기준에서 평균을 찾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샘플도 근육을 보는 기준은 좀 높다. 실제 한국 여성분들보다는 근육을 조금 더 선호하는 데이터일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요 한국 여성분들 눈에는 체지방률 20% 여기까지도 솔직히 추해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지방 20이면 뭐 그냥 운동 안 한 몸이기는 한데 뭐 저도 운동이랑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육을 추구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 조금 한 냄새 그 정도만 난다면 크게 변별성이 없다. 너무 힘이 빠지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남녀의 인식의 차이라는 부분에서는 남자들은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근육은 있어야 된다. 복근을 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실제적인 여성의 체형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거나 조금 더 볼륨이 있거나 그런 극단적인 쪽의 몸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자들은 사실 체형과 성격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동을 좀 해가지고 약골티가 안 나는 건강한 남자라면 딱히 그 남자의 몸에 대한 불만은 없고 무슨 체형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또 신체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들이 뭐 상체가 큰 체형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균형이 잡힌 그런 살짝 마른 체형을 선호할까요? 이것의 결과는 명확한데 여자들은 무조건 균형 잡힌 체형들을 더 선호하고 의외의 사실 하나는 큰 엉덩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저도 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남자 오리궁뎅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연구에서는 오리궁뎅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남자는 상체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체, 특히 엉덩이 부분을 되게 눈여겨본다 이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근육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절망적이실 수가 있는 건데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남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단련해야 할 근육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자들이 매긴 1순위는요. 정말 죄송한데 성기입니다. 그리고 가슴, 어깨, 복근 요 순인데 역시 체형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운동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 그냥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게 거울 근육이라는 것과 차이점은 크기라는 것 뿐이거든요. 거울 근육이라는 거는 기준점이 거울에서 본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뜻이죠. 1위부터 4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1위가 성기잖아요. 이거는 미형적으로 뭐 퍼진 모양이라든가 봉우리가 어떻게 져야 된다, 뭐 선호되는 색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크기로서만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1위에 대해서 제가 뭐 크기나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와 이 1위가 무조건 다 연관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35cm짜리 팔뚝을 볼 때 굉장히 크고 범접할 수 없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들은 아놀드처럼
48cm 정도의 팔뚝은 쳐야지 크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보통 남자들은 브래드 피트 정도의 37cm 정도의 팔뚝이 지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근육질의 팔이 매력적이라는 데는 모든 성별 그리고 피트니스 관계자들까지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남자들은 항상 필요한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흔히 어깨와 허리 비율 또는 가슴과 허리 비율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면 여성의 3분의 2는 어깨가 넓은 체형보다는 가슴이 좀 넓으신 큰 가슴을 가진 남성분을 선호하셨는데, 남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어깨가 넓으면 V자 체형이 되고 몸매가 완전 지리게 되는데, 그래서 다들 어깨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가슴, 요거를 첫 번째로 보고 있다. 미학적으로 완벽한 V자 체형보다도 이 실제 현실에서는 단단한 가슴 근육, 요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목둘레는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목은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약간 짤뚱한 두꺼운 목, 아니면 수려한 느낌을 주는 긴 목,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선호도는 거의 반반 쪽이긴 하지만 두꺼운 목 쪽이 여자들에게 살짝 더 우세합니다. 지방이 붙으면 외모가 나빠지는 현상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마른 체형과 마른 비만 체형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른 비만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거든요. 여성과 남성 모두 다 마른 체형보다는 마른 비만형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지방이 함께 증가하는 불완전한 벌크업일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벌크업이라는 건 남자에게는 무조건 외모 개선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린 벌크업을 하신다면 가슴이 좀 단단해지고 운동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개소리하지 말라는 댓글을 다실 거예요. 제가 근육과 지방을 함께 증가시켜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린 벌크업이 소용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여자들은 린 벌크업과 불완전 벌크업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 체형은 무엇일까요? 운동 좀 한 느낌이 나는 근육질의 체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운동을 좀 한 느낌, 지방이 너무 없는 몸보다는 뭐 13% 정도까지는 체지방도 좀 허용이 된다. 또 한국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20%까지도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뭐 조건이 좀 좋다면 20%,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하면 좀 체지방이 13%까지는 좀 유지를 해오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운동 좀 한 느낌이 어느 정도냐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께서 운동을 하셨으면, 근육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남자가 어느 정도 운동했구나 요거를 잘 알아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반 여성들은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가슴, 탄탄한 팔, 요거는 가장 먼저 단련하셔야 될 부분이고 가장 가성비 있게 몸을 만드는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엉덩이는 약간의 오리궁뎅이가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변태라 가지고 납작한 엉덩이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근육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느낌, 그것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고, 여자는 보디빌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디빌더의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들이 실제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날씬한 체형을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럴 것이다, 다부지고 막 단련된 인간병기 막 버리어 막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신체 부위와 남자의 성격,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느낌, 예민하지 않은 건강한 느낌의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화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헬스나 러닝 채널 같은 것들을 보시다 보면 약간은 좀 부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남자들은 퍼포먼스 최적화에 미쳐있기도 하고 훈련, 회복력, 이런 주제들을 주로 보고 있고, 러닝 브랜드나 보충제 브랜드 같은 곳에서는 마케팅적인 수단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은 성과를 내라,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시는데, 으아 이러시면서 상탈하고 이러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 괜찮은데, 남성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서 강인한 모습,
근육질의 몸매, 이것을 과시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남성적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앞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 연애를 위한 것은 아니고 연애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고 오빠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빠순이가 필요하신 거고, 그런 빠순이 여성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요즘 여자들이 어떠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일반적인 남성분들께서 연애를 위해서 몸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지 얘기해 왔습니다.